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법에 관련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동사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왔죠. 동사가 가지는 특성은 시제, 수, 인칭, 법, 상, 태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하면 여러분 교재 챕터 5의 법에 나오듯이 자, 맨 위쪽을 보시면 가정법과 직설법 그리고 명령법으로 그 특징을 나누어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정법이라는 것은 가설과는 좀 달라요. 가설은 뭔가 확신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는 어떠한 가정하에서 진행하는 거지만 가정법은 훨씬 더 사실에 입각해서 그 사실에 반대이거나 그 사실에 대한 가정, 상상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쓰는 것은 가설이지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쓰는 것은 가정이죠. 그래서 현실과 반대의 개념이다. 이것이 가정이고 직설법, 사실대로, 현실대로 그대로 묘사하는 방법이 직설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시제편에서 배우고 온 것, 그것이 직설법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직설법도 예외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뭐 불변의 진리라든지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 시제를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제 법칙이라는 것을 맞춰줘야 되는 것은 직설법의 상황이고요. 명령법이라는 건 여러분 평상시에 많이 쓰죠. you라는 주어를 생략하고 그저 동사 원형으로부터 시작하거나 don't로부터 시작해서 동사 원형의 패턴으로 긍정명령, 부정명령, 간접명령, 조건명령, 양보명령, 제한명령 이런 것 등이 여러분 명령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항상 3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어떠한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앞에서 여러분이 기초를 잘 하고 오셨다면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그냥 귀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을 것이고 혹시라도 바로 이 수강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동안에 배운 것들을 잘 정리해 보면 항상 어떤 챕터를 공부할 때는 좀 나누어 놓아야 돼요. 그랬잖아요. 아무리 큰 거라도 그것을 좀 작게 나누면 되게 가벼워 보이는 건데 큰 산 앞에 딱 서서 이것을 혼자 다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큰 산이라 하더라도 좋다. 내가 힘이 남아있는 아침에는 좀 정상에 있는 부분의 나무들을 좀 베겠다. 그리고 충분히 좀 휴식을 취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가서는 좀 그저 가끔씩 나무를 베겠다. 그리고 하산해서 컴컴한 저녁이 오면 이 산에 대한 대략적인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자꾸 넘어가야지 그냥 산을 앞에서부터 계속 파헤쳐서 끝까지 그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겠다 그러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접근법이 생기초, 기초, 기본, 그 다음에 실력, 그리고 응용 이런 것들로 나누어져서 공부하도록 되는 것은 앞에서 배우는 것을 그 다음에 추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앞에서 배우는 건 항상 바탕으로 깔려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살이 붙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정법도 일단은 3가지 정도 파트로 우리가 법이란 개념이 3가지로 돼 있듯이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가장 기초, 생기초, 기초적인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필수적인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그리고 항상 뭔가 이유를 달지 말고 암기해야 되는 부분, 표현들.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수업 용어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은 필수입니다. 수업 용어에 직접 제시되는 것들은 필수 부분이죠. 그래서 별표, 그죠? 5개부터 별표 3개에 이르는 이러한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그 난이도가 결정이 되게 되어 있고요. 암기라는 것은 언어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암기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약해지죠. 결국은 우리가 언어를 이렇게 자유롭게 쓰고 여러분과 제가 소통을 자유롭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암기되어 있는 사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몸에 배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저 소통이라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기초, 필수, 암기라고 하는 이 3파트로 나누어서 보면 되는데 이 기초 부분에서 공부한 게 뭐가 있어요?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혼합가정법. 자, 이것이
기초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이 세 가지를 이해함으로써 가정법의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부분을 핵심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이 바로 솟나라. 기본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아무리 먼 일이 있어도 그 기본이 탄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기본을 무시한 채 그냥 편법이라든지 그저 쉬움이라든지 또는 그죠? 나름대로의 나태함 등등을 계속 섞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죠? 약삭빠르게 또는 느리게 행동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의 그죠?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어요. 결국 세 가지를 잘 이해하면 가정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가정법에서 이제 조작될 수 있는 부분, 생략이라든지, 그죠? 조건절 대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면 하나의 가정법에 좀 더 살이 붙는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 그죠? 동의어라든지 그죠? 같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가정법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거기에 키노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if 주어 워 그 워 밑에 과거 동사라고 쓰여 있는데 워가 과거 동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크게 기초 부분입니다만 if 주어 쓰고 비동사일 때 그죠? 비동사나 그 다음에 두동사나 have 동사나 일반 동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면 4개인데 이걸 딱 2가지로 나눈다라면 영어의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처럼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눠집니다. 비동사는 자동사뿐이고 일반 동사는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고 하죠. 그런데 비동사를 쓸 때는 was라고 하는 과거형이 없어요. were만 쓰죠. 그래서 were가 되는 거고 일반 동사일 때는 과거 동사를 쓴다. 왜?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를 써야지. 하지만 이 과거다라고 하는 개념이 진짜 직설법상의 과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죠. 현재 사실의 가정, 즉 현재 사실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동사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해석해야 돼요. If I were a billionaire, 내가 억만장자라면 이래야지. 내가 억만장자였다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건 가정법 과거 완료고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동사가 과거고 그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기초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죠? 주절에 항상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같은 가정법의 형태를 나타내주는 가정법 조동사, 법 조동사,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가 하나가 꼭 들어간 상태에서 동사 원형, 비동사면 be, have 동사면 have, 두동사면 do, 일반 동사면 make, take, 그죠? get, buy 이런 식으로 원형의 형태가 들어가는 이런 모양의 구조. 이것이 가정법 과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배웠습니다. 여기서 if 생략할 수 있느냐? 가정법은 if를 생략할 수 있어요. 다만 if를 생략하고 그대로 두면 주절, 주절의 모양이 되니까 얘가 생략됐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were 주어, did 주어, 그죠? 과거 동사는 또 의문문이나 부정문 만들 때 필요한 두 동사를 이용해서 did 주어, 동사 원형 쓰죠. 이렇게 조건에 if가 생략이 되면 도치가 될 수 있고, 물론 주절이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조건절이 뒤로 나갈 수 있고, 또 조건절이 그죠? 꼭 절로 이렇게 표시되는 게 아니라 without이라든지 이렇게 투부정사라든지 또는 분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if의 의미를 가지면서 얼마든지 문장 속에서 조건절을 대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되어지는 다양한 절, if 조건절, 그 다음에 과거 분사, 또 내지는 투부정사, 또는 명사, 명사구, 또는 전치사 구 이런 게 모두 가정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변치 않는 게 뭐예요? 그죠? 주절이라고 하는 것에 이런 꼬라지는 절대 안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가정법이 되려면 여기에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가 들어가야 돼. 주절에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가 없다. 이건 가정법이 아니야. 그럼 뭐야? 직설법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판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 if 주어 had PP. 그 다음 보세요. 이것도 이제 과거 완료니까 가정법 써보겠습니다. 과거 완료라는 것은 당연히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여기에 이제 had pp를 쓰는 거죠. had pp.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얘는 과거지만 과거 완료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동사가 had pp라고 쓰는 거잖아요. had pp. 그죠? 이렇게 쓰는 것이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근데 had pp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 had pp가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비동사 같으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had been이라고 나왔죠. 그죠? had been 이렇게 나오겠죠? 두 동사 같으면 had done이라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have 동사 같으면 had를 두 번 쓰죠. had. 그리고 모든 기타는 had pp의 모양으로 이렇게 자 가정법의 조건절이 절의 모양을 제대로 가지고 나오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똑같습니다. 주절은 would, should, could, might라는 조동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가정법이 아니에요. 주절은 절대 축소하거나 주절의 동사를 어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절은 주절대로 절대 필요한 절이 주절이죠. 이게 바로 문장의 definition, 정의죠. 그래서 would, should, could, might. would, should, could, might. 그리고 이제 과거는 얘가 표시하니까 완료를 씁니다. 완료라는 게 have pp죠. 이 have pp가 현재 완료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 완료라는 뜻이에요. 완료가 뒤에 들어가서 이렇게 have pp의 모양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정법이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주절은 세상 없어도 가정법 과거 완료는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의 그 중에 하나가 정확히 들어가 있어야지 가정법 과거 완료고 가정법 과거는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들어가 있어야 가정법 과거가 되는 겁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뭘 가정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죠. 이렇게 썼지만 이게 과거 완료라고 해서 과거 이전의 대과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죠? 직설법, 과거 사실의 반대. 과거의 사실이 존재하는데 그것의 가정입니다. 그것을 반대로 하는 게 가정이지. 가정이 반대로 하지 있는 걸 그대로 하는 게 가정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수험생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그러면 현재에 대한 수험생이라는 사실을 반대로 내가 목표로 정하고 있는 가정법의 형태로 취한다면 현재를 가정하니까 이걸 쓰면 됩니다. 그죠? 내가 공무원이라면 행복할 텐데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작년에 열심히 공부했다면 사실 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후회가 되는데 에이 작년에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had studied English hard last year. 작년에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나는 합격했었을 텐데 작년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대한 것을 반대로 가정하고 있는 이런 모양을 갖는다. 이게 바로 기초입니다. 이게 기초지. 뭐 생기초는 이런 겁니다. 가정법에는 분명히 주절에 would, should, could, might라는 조동사 중에서 하나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생기초고 그런 모양 형태를 여러분이 잘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생략을 한다, 도치를 시킨다, 주절이 앞으로 간다, 조건절이 뒤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절들이 투부정사나 분사나 또는 기타의 명사, 명사고 이런 것들 속에도 if절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게 필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응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게임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공부하고 있어야 그것도 시험 중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출제자가 취향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여기에 이제 사실 얘는 출제로 보면 별표 3개. 얘는 별표 출제 빈도로 보면 별표 4개. 그런데 별표 5개짜리가 있죠. 별표 5개짜리 영어 전체로 해서 보면 진짜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혼합가정법. 그죠? 5 stars. 별표가 5개입니다. 5성급 호텔입니다. 이게 5성급. 물론 7성급도 있지만 5성으로서 가장 별로서는 더 이상 달 수 없는 그죠? 원수 장군 대장이란 말이에요. 제가 꼭 나온다는 거죠. 그럼 혼합가정법은 뭐냐? 보세요. 여기 하나 써볼게요.
이미 기초로 되어 있지만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복습이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다시 재생한다. 자, 보시면 작년에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면 난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자, 지금 현재 작년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 열심히 했지만 조금 그래도 후회가 다 남잖아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딱딱 안 되잖아. 그리고 이 문제를 지금 공부한 게 없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고3인데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좀 졸거나 나태했어. 그럼 그거 잘 모르거든요. 작년에 그때 그거 공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야, 그거 안 했더니만 지금 3학년 때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여파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자, 그러면 가정법으로 쓰니까 열심히 공부했다면 if 작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I 과거 완료로 써야죠. 그죠? had studied 그리고 hard 쓰시고 last year 여기 씁니다. 커마 찍고 내가 작년에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난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I 풀 수 있는 뭐뭐 할 텐데 뭐뭐 했을 텐데 뭐뭐 해야만 했는데 뭐뭐 그죠? 할 수 있었을 텐데 뭐뭐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있을 텐데니까 could를 이용해서 could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could solve this question 그리고 now라고 되면 지금이 now잖아. now 그죠? now라는 말을 씁니다. now 써요. 보세요. 자, 과거에 대한 가정이니까 과거 완료가 들어갔고 현재에 대한 가정이니까 과거가 들어갔고 이래서 가정법으로 썼고 가정법으로 썼고 섞여 있고 이것이 혼합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공식을 공부해보고 혼합가정법을 공부해보면 혼합가정법은 과거의 어떠한 사실이 결국 현재에 이르는 여파를 계속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삶은 뭐 지나간 것은 바로 의미가 없고 그런 대로 그냥 의미가 있지만 잊어버리고 미래를 보고 가라 하지만 여러분의 과거를 그렇게 싹 잊을 수 있나요? 늘 생각되죠. 하지만 좋은 것은 그냥 좋은 대로 기억을 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잊혀지게 하도록 하는 게 여러분의 도움이 됩니다. 섞여 있다고 혼합가정법입니다. 또 if를 생략해봐요. 그러면 had I studied hard last year. I could solve this question now. 이렇게 해서 if가 생략이 되는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고 I could solve this question now if I had studied hard last year. 이렇게 뒤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if 생략되면 똑같이 이런 구조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혼합가정법이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키노트를 보시면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주어 had pp 과거 완료 동사 주어 플러스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혼합가정법은 if 주어 had pp 과거 표시 부사 부사고 주절은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의 현재 표시 부사 부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기초에서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로 넘어갑니다. 필수. 자, 필수로 가시면 두 번째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필수 그러면 여러분 뭐 더 정할수록 많이 있겠지만 가정법을 크게 나누어서 기초 부분에서는 기본 이론 그리고 암기 부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필수에서도 I wish라는 게 있죠. I wish each time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예요? 아이드레러. 자, 이런 것들이 가정법에서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I wish는 뒤에 뭘 쓰도록 되어 있느냐? 요거는 이제 주어 동사 가정법 과거. 내가 억만장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주어 동사 가정법 과거 완료. 그죠? 주어 동사 가정법 과거 완료. 내가 과거에 억만장자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현재 I wish는 그냥 유감스럽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지금 과거의 그 상황이 이런 뜻이에요. 그냥 너가 그때 나한테 프로포즈만 했었더라면 그죠? 알고 보니까 되게 그런 경우 드라마에는 많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되게 내가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죠?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소심했던 내 마음이 내가 그녀에게 고백만 했었더라면 하고 지금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 each time은 좀 달라요. 주어 동사 가정법 과거 나오고 아니면 또 뭐가 나와요? 주어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이때는 should가 생략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생략하는 게 아닙니다. should만 보면 그죠? 예, 주장동사 대절에 should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가정법 현재 모델이고 가정법 과거 모델이기 때문에 과거의 모양으로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어가 뭐뭐 해야만 하는 시간이다 때다. 주어가 뭐뭐 해야 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분명히 과거 동사를 써. 왜? 가정법으로 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정법으로 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제 그죠? 실컷 술을 먹고 이제 너는 날 찾아오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그러고 헤어졌는데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또 떡하니 회사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는 지금 그죠? 여기 있지 않아야만 하는데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가 지금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시간인데 왜 여기 있느냐? 이런 식으로 쓸 때 이런 말 쓰고요. 아이들에로도 좀 뭐뭐라면 좋겠는데 얼마나 좋을까와 같아서 요거하고 거의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위에도 주어 동사 가정법 과거를 쓰시고요. 주어 동사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시게 됩니다. 이런 표현들도 두 가지 다 기억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의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each time 가정법에 주어 동사 과거, 가정법 과거와 should 원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이런 것들을 암기해야 되는 거, 암기. 자, 암기해야 되는 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노력 점수죠. 노력 점수. 자, 출제자가 암기해야 되는 부분을 냈다. 그러면 의도는 딱 두 가지예요. 왜? 사실 언어라는 것 자체는 암기가 안 되면 기본적으로 안 되는 단어부터 암기해야 되잖아. 그죠? 매일같이 바퀴벌레 잡는다고 여러분 아주 고생 많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머릿속에 저장이 안 되던 것들이 한 번 두드리고 5번 두드리고 10번 두드리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딱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단어를 오래 간직하는 방법은 역시 다른 분도 똑같이 말씀하시겠지만 단어를 열심히 하면서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지문들을 또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훨씬 더 내공이 쌓이려면 다른 지문들도 그러니까 여기 단어가 나와 있는 그 지문에 단어를 달달달 외우고 지문을 보면 훨씬 쉽지만 세상에 어디 그렇게 만만합니까? 외운 단어 외운 지문으로 시험 주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외우면서 그거의 활용법을 좀 더 숙달하는 지문을 당연히 공부하지만 다방면에 그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여러분이 자유롭게 읽으면서 계속 조금씩 달라지는 뉘앙스의 차이와 조사의 차이와 느낌의 차이를 계속 많이 읽어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과 지문 속에서 만나는 게 가장 오래 남아요. 단어도.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마지막에 거기 without이라고 하는 거 설명드리고 본격 내용으로 갑니다. without은 그죠? 팝송도 있잖아요. I can't live without you. 난 can't live 살 수 없단다. 너 없이는. 이때 without은 뭐뭇이 없이는 못 살아라고 해서 그냥 전치사 뭐뭐 없이라는 뜻도 있지만 얘가 뭐뭐 없다면 이란 말로 면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이게 뭐뭇이 없다면
또 뭐뭇이 없었다면 우리가 살아온 과거 사실에 대해서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의 조건절 로 표시될 수도 있고 현재 사실의 가정법 과거 완료죠. 여기는 과거 완료의 조건절 가정법 과거 완료 없었다면이니까 완료 과거 완료의 조건절이고요. 없다면 그러면 이게 가정법 과거의 이제 조건절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보면 without 다음에 oxygen이라고 썼어. oxygen, 산소. 자, 현재 산소가 있잖아요. 근데 산소가 없다면이라고 반대로 가정을 해봐. 난리 나겠지. All the animals, 모든 동물들 뿐이겠습니까? 뭐 그 상황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산소가 없다면 모든 동물들은 사라져 버릴 텐데 would disappear. 그죠? 자, would disappear 철저하게 완벽하게 사라지겠죠. 뭐 그래도 그 중에 또 살아남는 조그만 미생물들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산소가 없다면 모든 동물들은 사라져 버릴 텐데 근데 산소가 없었다면 모든 동물들이 all the animals 사라져 버렸을 텐데 그러면 과거 완료니까 would have disappeared. would have pp니까 써야 되겠죠. 그런데 보이진 않지만 여기는 지금 now라는 의미의 부사가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요거는 옛날에 long time ago라는 의미가 그죠? 당연히 뒤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사나 부사구를 주었을 때는 둘 중에 선택을 해서 쓰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얘가 이 가정법 과거와 만나면 현재 사실을 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얘가 이 과거 완료와 만나면 과거 사실을 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딱 되게 if절을 대용하면서 편리하게 다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도 편리성을 추구하고 경제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이런 말과 함께 쓰여도 좋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쓰고 너나 나나 작가들이 쓰게 되면 이게 하나의 우리 사회 속에서 언어 표현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 자, 그런데 얘를 이제 또 저렇게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야, 그러면 이게 뭐뭇이 없다면이란 표현을 어떻게 쓸까? 제대로 써보니까 if it were not for라고 쓴다는 거죠. 뭐뭇이 없다면 if it were not for 가정법의 과거. 또 얘는 if it had not been for라고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그것뿐이 아닙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If there were no라고 쓸 수도 있는 거지. 뭐뭇이 없다면. 이 같은 경우는 if there had been no라고 쓸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또 if가 생략이 되어서 다 쓰일 수 있습니다. 보세요. were it not for, were it not for라고 쓸 수도 있고 그래서 were it not for oxygen 또 얘 같은 경우도 were there no 이렇게 if가 생략이 되면 도치가 돼야 되겠죠. were there no라고 쓰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if가 생략된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had it not been for 라고 쓰여질 수도 있고요. 또 여기도 if가 생략이 되면 had there been no, had there been no라고 쓰여질 수도 있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뭐 이것만 안다고 해서 가정법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중심적인 중요한 하나의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스텝 1을 볼게요. 자, 명령법의 형식과 용법. A번 긍정명령문. 2인칭의 주어 you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 이게 명령문이니까 긍정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do it, go away, get away, 그죠? take it, 그죠? 이렇게 바로
이런 것들이 긍정 명령문이고요. 부정 명령문은 don't 원형으로서 don't go 또는 그죠? never mind 이런 식의 부정어에 동사 원형이 함께 붙으면 부정 명령이 된다. 간접 명령은 let로 시작합니다. Let me introduce myself. 내가 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듣건 말건 내가 내 자신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의 의사를 표출하는 거. 간접 명령. 제한 명령은 let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let'로 시작합니다. let us의 축약형 let's dance, shall we? let's go, shall we? let's take a walk for a while, shall we? 이런 식으로 let'로 시작하면 제한 명령문이 된다. 자, 다음에 넘겨주시고 이제 명령문을 강조할 때 두 동사를 써서 쓰기도 하고요. F가 여러분 되게 문장에서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영어는 문장을 해석했는데 어색하다 그러면 양보적으로 해석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보적으로 해석하라. 그래서 결국 해석을 해보세요. Say 1번에 say what you will. 말하라. 당신이 뭐 어쩌고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이 해석이 애매해지잖아.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문장에 딱 등장했다 그러면 양보적으로 네가 무엇을 말을 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녀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 아무리 뭐뭐 한다 한들 아무리 뭐뭐라 할지라도 이렇게 표현들이 그래서 1번이나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명사절이 나오든지 아니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든지 as가 나오든지 또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에버소 형용사가 나오든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A, O와 B가 나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양보적 개념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죠? 1번에처럼 명사절이 나오든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as가 나오든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it, everso 형용사가 나오든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it, true 형용사가 나오든지 그래서 A, O와 B가 나오든지 이런 구조 패턴이 나오면 이것이 명령법의 하나의 문장 구조구나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빈줄 3개의 별표를 준 이유는 양보 명령이 독해에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양보하라 이렇게 그럼 양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어떠한 문장 구조 패턴을 양보로 하는지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 동사 원형 나오고 명사절이 나온다든지 동사 원형 나오고 as가 나온다든지 동사 원형 나오고 everso 형용사 나온다든지 동사 원형 나오고 it 목적어 A, O와 B가 나오면 그죠? 당연히 양보 명령으로 해석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 명령은 우리가 너무 귀가 따갑게 많이 들었죠. 그죠? 서둘러라, hurry up. 그러면 and 보세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and는 그러면이야. 그러면 you will catch the train. 기차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기차를 탈 수 있을 것이다. 타게 될 것이다. 하지만 hurry up 서둘러라. 그렇지 않으면 그죠? 그래서 or가 들어가면 그렇지 않으면 그죠? you won't 그죠? catch it. 너는 그 기차를 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and는 그러면 개념이고 or는 그렇지 않으면이지 그리고 또는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명령문에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and와 or는 조건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문장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십니다. 거기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 확인학습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뭐 다 풀어보지는 못하고요. 여러분 밑에 있는 거 참조하시고 2번 한번 보세요. 다음 중 표현이 어색한 것은 Don't let him stay at home. 자, 그 사람이 집에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두지 마시오. 그렇죠? Don't let. 부정명령 맞고요. let가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him 뒤에 to 없는 stay 원형동사 잘 됐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Not let this happen again. 자, 이것이 다시 일어나지 나도록 두지 마라. 그런데 not을 쓰지는 않아요. never를 씁니다. never.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어색한 거죠. never나 don't를 써야지 not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어색한 거예요. 부정명령을 할 때는 don't나 never를 쓰는 거지 not을 쓰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시고. 자, let's not talk about it anymore. 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let'로 시작하는 건 제한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don't let's talk 하면 자, 더 이상 그것에 관해서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맙시다. 말하지 말하도록 하는 것을 하지 맙시다. 그래서 3번처럼 let's not이라고 talk 앞에 원형 앞에 not을 붙이는 부정어 don't, 그죠? don't를 원형 앞에 붙이는 not과 don't를 앞에 붙이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무슨 얘기냐?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명령문의 수동태라는 게 있어요. 명령문의, 그죠? 명령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럴 수도 있죠. Don't take it anymore. 더 이상 그것을 가져가지 마시오. 이러면 이것은 부정명령이야. 부정명령. 이렇게 쓰는 것은 don't로 부정명령이죠. 부정명령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Let it not, 그죠? Let it not be taken anymore. 그래서 이 don't의 개념을 be 앞에 써서 이렇게 수동태로 쓰는 거야. 얘는 능동태고 수동태로 고치면 let를 이용해서 let 목적어 be pp로 쓰는 게 수동태인데 명령문의 수동태 중에서 부정명령문의 수동태는 don't를 앞에 붙이거나 여기다가 don't 붙이고 let it be taken anymore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don't를 앞에 붙이는 것 대신에 not을 be 앞에 붙이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얘가 let'라고 하는 제한 명령문이죠. 그래서 let'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번은 안 돼요. 부정명령문은 don't를 붙이거나 never를 붙여서 쓰는 겁니다. not을 붙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가정법 현재, 가정법 현재 모델은 현재 혹은 미래에 대한 의심, 불확실한 가정, 상상 등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조건 부사절이 동사 원형, if 주어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잖아요. 동사 원형을 쓰는 거야. 만약에 자, 문장을 써 드릴게요. 가정법의 현재는 동사를 현재로 쓰는 게 아니고 동사 원형으로 쓰는 거야. 가정법 과거는 동사를 과거로 쓰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동사를 과거 완료로 쓰지만 가정법 현재는 동사를 현재로 쓰는 게 아니라 원형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가정법 현재예요. 자, 그래서 그 약속을 잘 보시면 가정법 현재는 간단하게 if 만약에 he be honest 만약에 그 사람이 정직하다면 나는 그를 채용할 것이다. 자, 정직함의 여부는 뭐 끝까지 그죠? 사람 속은 알 수 없듯이 같이 생활해 봐야 되겠지만 정직하다면 거기 나오는 대로 현재가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혹은 미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확실한 가정이고 상상인 거죠. 그렇죠. 확실한 정직하다는 개념 자체에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정직하다면 채용할 텐데 채용할 것이다. 이렇게 원형을 쓰는데 이게 요즘에는 be라고 하는 원형을 안 쓰고 is로 많이 쓴다는 거야. 왜? 직설법에는 직설법의 단순 조건문. 얘는 직설법의 단순 조건문이고 이 위에 거는 가정법 현재의 조건절이야. 얘는 가정법 현재. 그런데 굳이 가정법 현재의 원형을 쓰는 것보다 이렇게 직설법으로 쓰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원형이라는 것이 직설법의 형태로 자꾸만 이제 활용이 되면서 가정법 현재의 원형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가정법 현재 모델도 이건 열심히 살아있잖아. 뭐가 살아있어? should가 생략된 이 원형의 형태. 이때 주장동사. 주장동사일 때 대절 속에 원형 쓰는 거. 이 가정법 현재 모델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it, 비동사 다음에 이성 판단의 형용사와 감성 판단의 형용사일 때 대절 속에 should 원형 써서 이것도 가정법 현재 모델이잖아. 이 두 가지는 아주 시험 문제에 잘 나오고 쌩쌩하게 살아있는
현대 영어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러한 원리고 요 if절 속에서 가정법 현재의 조건절에서 원형은 현재형 동사인 직설법의 단순 조건문으로 대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편리하니까 오히려 현재를 더 쓴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 미래. 자, 가정법 미래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상상하면 되겠습니까? 가정법 미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 1번은 강한 의심. 강한 의심이란 어떤 복선이 깔려 있는가 하면 그럴 리야 없지만 혹시라도. 그럴 리야 없지만 혹시라도 그래서 확률이 그렇게 될 확률이 저 5% 미만의 5% 미만의 아주 희박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강한 의심이 들 때 뭐 3차 대전이 발발한다면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런 상황과 좀 그저 맞먹습니다. 두 번째는 순수가정. 순수가정이라고 해서 순수가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00% 불가능해. 다시 태어난다면 10년만 그저 젊어진다면 이런 내가 남자라면 여자라면 이렇게 반대로 순수가정.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강한 의심은 if, 주어, 여기다 should를 꼭 쓰고 동사 원형을 씁니다. 이때는 should를 생략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if, 주어, were to를 씁니다. were to를 쓰는 거예요. were to 쓰고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should를 쓰고 동사 원형이 들어가고. 그리고 주절은 will, shall, can, may 쓰시고 would, should, could, might 쓸 수 있고 동사 원형의 형태를 쓰는데 여기는 과거 형태라서 과거형을 빌려다 쓰면서 그냥 과거만 씁니다. 그래서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만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법 미래를 잠깐 봅시다. 미래에 대한 강한 의심을 나타내 주면서 거기 보시면 What should I do? 그럴 리는 없는데 만약에 내가 혹시 만에 하나라도 실패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식일 때 쓰는 말. 그 만약에 태양이 서쪽에서 떠오른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나는 내 마음을 바꾼다 할지라도 태양이 서쪽에서 떠오른다 하더라도 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을 테요. 이런 식의 그죠? 태양이 서쪽에서 떠오를 리가 없죠.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설명드렸고 과거 완료 설명드렸습니다. 오른쪽에 자 1번 보세요. If I am a liar, you ar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거짓말장이라면 너 또한 거짓말장이이지 라고 해서 조건절에 현재형이 써있으므로 역시 가정법의 현재로서 오른쪽에 마찬가지 너도 또 하나의 다른 그러한 거짓말장이야 그럴 때 딱 2명만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한 명 나 말고 너도 있고 한 명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고 그래서 one another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3번 볼게요. If I lost my key 만약에 내가 내 열쇠를 잃어버린다면 나는 그 문을 열 수 없을 텐데 lost가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요? 오른쪽에도 과거형이 들어가서 가정법 과거가 되려면 1번과 3번인데 문맥상으로 문을 열 수 없으니까 부정문을 만들어서 3번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할 가정법에서 혼합가정법 별표 5개 보이시죠? 주절과 조건 부사절의 시제가 달라서 생기는 가정법으로서 즉 조건 부사절의 과거 사실이 주절의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그래서 조건절에 had not rained 지난밤에 비가 내리지 않았더라면 도로는 오늘 아침에 그렇게 질척거리진 않을 텐데 그래서 지난밤에 비가 왔기 때문에 도로가 무척이나 질척거린다.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B번에 이성 판단, 감성 판단 그 다음에 주장동사 이거까지 조동사 파트에서 자세히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 거기 레스트가 유도하는 절 그래서 레스트는 뭐뭐 할까봐 뭐뭐 하지 않도록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 두 가지 다 알아두세요. 뭐뭐 하지 않도록만 외워두시면 안 됩니다. 뭐뭐 할까봐 두려워 뭐뭐 할까봐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each time 가정법
과거나 should 원형을 쓰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오른쪽에 가셔서 6번에 보시면 wish 가정법, I wish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 6번, 7번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8번에 나와 있는 as if, as though 가정법도 암기해야 되는 부분에 속하는데 마치 뭐뭐처럼 그래서 as if, as though 그죠? 주어 동사 과거, 가정법 과거 주어 동사 가정법 과거 완료 반대로 가정하는 게 가정법이니까 보세요. He talks as if 마치 he were a billionaire 이렇게 썼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치 그가 억만장자인 것처럼 말한다. 가정법 과거인데 사실은 억만장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닌데 마치 긴 것처럼 말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as if he had been an English teacher 이랬으면 그 사람은 마치 그가 과거에 had been이 과거 완료니까 과거에 영어 선생님이었던 것처럼 말한다. 사실은 영어 선생 아니었는데 영어 선생을 한 것처럼 말한다. 이래서 as if나 as though도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가 들어갈 수 있는 의미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가정법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8번, 9번 그 다음에 이제 10번도 마찬가지예요. I wish 가정법이 조금 더 o that 그죠? o that 또는 if only, I wish, 그 다음에 I'd rather 이렇게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would that 이런 식의 o that이 나오든 would that이 나오든 if only가 나오든 I wish가 나오든 뒤에는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가 들어가고 시험 문제에는 I wish가 주로 나옵니다. 다만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독해를 하다 보면 글을 쓰는 작가들은 달리 쓰고 싶은 그런 어떤 표현력이 훨씬 욕망이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포멀하지 않은 표현을 가끔 쓰는데 이게 뭘까 당황하지 말고 같은 표현이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I wish, 그 다음에 would that, o that, 그 다음에 I'd rather까지도 전부 비슷한 표현이다. 자, 오른쪽에 문제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면요. 거기 몇 번인가 그러면 1번 보세요. If he had worked hard, 만약에 그가 열심히 공부했었다면, had worked가 과거 완료니까 했었다면 그 사람은 지금은 부자일 텐데 뭐예요? 혼합가정법. 그죠? 그래서 왼쪽이 과거 완료라 하더라도 오른쪽에 과거 표현을 쓰는데 가정법의 주절은 반드시 뭘 가진다? would, should, could, might. 그러니까 2, 4번은 당장 버리고 1, 3번 중에서 1번이 정답이 된다. 자, 5번 보겠습니다. He treated me like a mere child. 그는 나를 취급했어. like a mere child. 그죠? 단지 어린애처럼 그냥 나를 대해주었다는 거죠. 그는 나를 대했다. 마치, 그죠? 내가 어린애인 것처럼. 자, 거기는 그럼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내가 어린애라는 거니까 if 다음에 I가 들어가야죠. 마치 내가 어린애인 것처럼. treated 과거, 오른쪽에도 과거. 답은 3번인데, 자, 부연 설명할게요. 잘 보세요. I wish라는 것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의미. 여기 이제 I wish가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취할 수 있는데 이 과거는 현재를 가정하는 거고 요거는 과거를 가정하는 거고 현재 입장에서 그리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가 I wished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굳이 쓴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뜻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굳이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현재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가 똑같이 주어 동사 가정법 과거를 쓸 수 있고 요것도 주어 동사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 수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다르죠.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놓고 있으니까 얘는 과거에 대한 가정이죠. 이거는 현재의 과거를 가정하면서 아쉬워하는 거지만 이건 과거의 과거를 가정하면서 아쉬워하는 거고 얘는 대과거, 과거 이전을 가정하면서 과거에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결국 얘도 풀어쓰게 되면 뭐냐? I was sorry. 유감이었다. sorry that. 이런 뜻이고, 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을까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I'm sorry. 현재 참 유감이다. 이런 뜻이에요, 얘가. 그래서 대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뭐라서 유감이다. 라는 뜻이고, 뭐뭐 했다니 유감이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다. 자, 뒤로 넘어가서 확인학습 체크를 하나만 더 하시면 거기 8번 as it were는 were라는 게 뭐예요? it 다음에는 was가 나와야 되는데 were가 나왔다는 것은 가정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그는 말하자면 to a broken reed 그죠? 거기에 trusting이라고 잘 돼 있는데 보시다시피 그런 소위 말하자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고 있는 것이다. broken reed, 그죠? 부러진 갈대에 대해서 신뢰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하자면이라는 의미와 그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시오. so to speak. not to mention, 뭐뭇은 말할 것도 없고 to be sure, 확실히 하도록 4번 to begin with, 우선 그죠? 먼저 이런 표현이고 so to speak가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은 학자지. 말하자면 그 사람은 그죠? 꾼이야. 그죠?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죠. 자, 그다음에 조건부사절의 대용어구는 앞에서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린 대로 영어에서 조건절이라는 것은 꼭 if로만 표시되는 게 아니고 전치사 without을 보여줬듯이 if를 생략할 수도 있고 without처럼 2번의 괄호처럼 but for나 except for로 대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거를 달리 동의어로 표현하는 방식 제가 앞에서 써드렸으니까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험 문제에 20세기에 진짜 잘 나오던 거였는데 요즘은 가끔 뜸하게 보기에 포함되어서 그렇지 요건 사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스피킹을 할 때도 많이 써먹을 수 있는 유용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시험을 내서 혹시라도 기타 이 조건절 대용어구를 낸다 그러면 저는 2번을 기꺼이 낼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투부정사나 분사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기타로 넘어가 보시면 뭐 unless, suppose that, provided that, granted that 또는 5번처럼 뭐 문장의 명사, 구, a true friend처럼 이런 것들이 모두 문장 속에서는 if라는 의미를 담으면서 뭐뭐라면 이런 식의 의미들을 담아낼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읽으면서 계속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건으로 해석도 해보고 양보로 해석도 해보고 이러면서 시간 표시에 대한 것들은 적절히 잘 해주지만 양보나 조건들은 생략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리딩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시는 게 중요하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기초에서 배운 거 필수에서 몇 가지 한 거면 충분히 어법 문제나 작문 시험 문제는 커버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에 대한 것 중에서 특히 가정법에 대한 거 공부했고요. 아주 중요하지만 여기 주장 동사라든지 있죠, 그죠? 이성 판단 형용사, 감성 판단 형용사는 앞에 부분 우리가 조동사에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그거로 충분히 커버가 될 것이라 믿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드디어 이제 준동사가 시작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준동사는 영어의 꽃입니다. 그 영어의 꽃을 잘 정복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배운 것들 한번 쭉 여러분 머릿속에서 플로우 차팅 쫙 해보시고 착석하시면 훨씬 효과가 업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